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홍석 미래에셋증권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요,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노백식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안 좋은데 오늘 조금 좋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신뢰감이 네. 팍팍 묻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뉴스를 보니까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로 15년 만에 쾌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유럽양 수출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사실 그 뉴스를 듣는데 뭔가 이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한국의 원전 산업 과연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경쟁력으로 좀 어필했는지에 관한 얘기를 부회장님 모시고 많이 듣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회장님께 처음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체코가 어떤 이유로 그런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체코를 포함해서 동구권은 이렇게 예. 석탄이라든지 자원이 좀 풍부한 상황이라서 이전부터 화력 발전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AEA의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40% 정도는 원자력, 현재 그 러시아로서 공급된 6기 원자력 가동 중이고요. 네. 나머지는 석탄에서도 한 4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40%지만 이 이제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한 2015년도부터 이겠습니다. 2015년도는 체코 정부가 우리도 이제 석탄, 화력에 의한 그런 탄산가스를 발생하는 발전 에너지원을 네.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 계획은 2040년 되면 이걸 원자력을 46%에서 58%까지 이렇게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노력을 일환으로 이번에 그 2기에 대해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그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 있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 그럼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면 좀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한국이 원전의 의존도가 대략 30%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코는 국내보다 그럼 훨씬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체 기술을 좀 쌓아서 인소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한국에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중인 기술 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래요? 말씀드리면 체코는 그런 건설 기술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건설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6개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헬스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거의 이 최고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뭔가 설명 듣는데 원전 기술에서 한국이 최고라는 얘기 듣기만 해도 뭔가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이도 높은 기술일 텐데 아마도 6개의 선진국 어떻게 보면 원전이 좀 발달된 곳에 대해 경쟁이 치열했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만이 가진 경쟁력이나 우리가 이번 전략에 좀 어필한 강점들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부회장님?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일 이제 강점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때에 정해진 기간 내에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능력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전체 비용에 관계되기 때문에 원전 발주국, 발주 회사에서는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걸 가지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축적된 반복된 프로젝트 이행으로 인한 그 경험과 그런 기술, 그다음에 국내에 그런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이제 형성돼 있어야 이제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인프라 즉 공급망이라고 저희를 표현하는데 원전에 들어가는 수십만의 그런 기기나 설비나 이거를 제때 공급해서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신뢰도도 높은데 또 네. 비용은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세계 최고다 아,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 비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렇죠. 워낙 예. 큰 사업이잖아요. 예. 막 그 10조, 20조 되는 사업이니까 발주국 입장에서는 비용을 괜찮게 하면서 가성비 있게 해주면 최고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용 경쟁력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근래에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뭐 사실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는데 뭐 일부에서는 한국이 너무 뭐 덤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그게 이제 경쟁력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렇구나. 일이 나옵니다.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전체 얼마에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참 예민한 그런 정보이긴 하지만 해외의 뭐 세계 원자력 산업 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보에 의한 그 일부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UAE에 우리 바라카 원전에 우리나라 짓고 있는 그 예. 원전, 네. 그 원전 경우에 사실 그것도 계약이라든지 현재는 어떤 그 예산 같은 거는 이제 비밀인데 네. 세계 원자력 협회에 이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짓고 있는 게 한 킬로와트당 한 3,600달러 요 정도를 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단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이제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받는 정확한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상승도 되고 그렇죠. 계약 변경되고 이제 상승된 부분이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한 이제 공개나 공식적인 그런 어떤 보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한 킬로와트 3,600달러 정도 되는데 프랑스 EDF 이번에 경쟁 상대가 됐던 그 국가는 최근에 이제 중공해 원전이 프라망빌 3호기라는 그 원전이 있습니다. 네. 그 원전이 이 자체 홈페이지 나타나고 세계 원자력 산업 협회에 공시된 그 자료에 보면 최종적으로 킬로와트당 한 8,600 어이구. 정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8,600 거의 요 정도 되기 엄청나네. 때문에 물론 뭐 그게 실제 이제 경쟁을 입찰을 할 때는 그 가격에다가 이제 조금 뭐 변동을 하고 그래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라는 그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야, 비용은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압도적인데요, 경쟁력이 있네. 경쟁력이.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예. 부회장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원전을 직접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된다. 예. 그리고 한 6개 정도? 그렇죠? 예, 이제 예. 미국, 예. 지금 이제 프랑스가 이번에 우리하고 세게 붙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예. 그거 말고도 사실은 중국, 러시아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중국, 러시아는 이번에 잘 안 보였어요. 예.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제 전 세계 6개국 중에서 6개국을 이제 평가를 하면 실제 이제 뭐 원전에 이제 수출 잘 하려 그러면 이제 국내적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충분한 어떤 데이터 운영한 그런 그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국외에도 이제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네. 이제 한 6개국을 사실은 뭐 전체 한 6개국이 되지만 어째 보면 일부에서는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경쟁력이 많이 이제 상실된 그런 편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은 이제 보면은 신규 건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규 건설이 없다 보면 기술 경쟁력이나 공급망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건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 지금도 이제 25개 정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러시아는 또 해외 수출을 가장 많이 해 있는 그런 국가예요. 러시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중국이 또 나타났어요. 저 사람들은 또 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엄청 할 텐데 어떻게 이기지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좀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좀 견제를 하잖아요. 그럼 안보적인 그런 측면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경제 해서 안보. 경제 안보. 그래서 이
이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러시아에서 안보성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그 입찰 참가국들한테 이제 의향서를 좀 내라 이쪽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평가를 해서 더 두 국가를 이제 이렇게 입찰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거 이제 그쪽은 희망을 했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희망했겠지. 예, 당연히 하죠. 네, 배제시켰군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이다, 우리 거다 이렇게 사실 좀 그걸 했었죠. 그럼 부회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진 가격 경쟁력 그리고 네. 또 안보 상의 높은 신뢰도 이러한 이슈들이 네. 좀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놓쳐서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실제 뉴스를 접해 보면 우리 한국 정부와 우리 참여한 팀 코리아의 기여가 굉장히 많았다고 굉장히 네. 전략적인 접근과 팀워크가 좋았다고 저는 맞아요. 들었거든요. 이 팀워크. 예, 네. 예, 그런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회장님? 예,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경쟁 대상국이 이렇게 자꾸 변해 왔는데 뭐 팀 코리아는 처음부터 사실은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된 8년째 되는 거의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입찰로 올 때는 1, 2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이제 전력 이제 투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 학생으로 따지면 이게 시험 치고 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이게 과연 국제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저분들하고 하는 거는 저 경쟁 상대 회사하고 이기는 거는 뭐 뒤지지 않는다.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이게 하는데 그런 노력을 사실은 이제 했는데 그 26년부터 뭐 여러 가지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다했습니다. 뭐 그분들 초청해서 그것도 하기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사실은 국내 여러분들 그 회사별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자원봉사활동. 네. 근데 해외 이제 원전 건설 예정지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것도 하고. 가장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뭐 사실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그때 세계 각국이었잖아요. 네. 체코국들이 올 거다. 이제 이걸 예상을 하고 그분들이 있는 경기에다가 우리 그 대규모 이 응원단을 보냈습니다. 와. 네, 이제 그때가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러냐 설 연휴 기간인데 네. 직원들을 뭐 한 300명씩 구성을 해서 쫙 이제 이 응원석에 앉히고 근데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거 올림픽이 나가면 방송이 딱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체코 측으로. 네. 그러면 네. 뭐 우리 쪽에서 일일이 응원하니까 저 사람들 저 뭐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들은 체코인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야. 그런 이제 노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뷰도 그때 당시에 응원뿐만 아니고 인터뷰를 좀 하는 거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사들 봤을 때 한국이 그렇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체코에 사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건 진짜 단순히 뭔가 가격장 이런 게 아니라 감동을 선물한 거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더해서 좀 이상 깊었던 게 한수원에서 체코의 아이스하키 팀을 심지어 후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건 전 너무 신선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동계올림픽 때 이제 체코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게 아이스하키 팀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동계올림픽에 어느 경기를 집중적으로 응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아이스하키가 강국이고 인기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응원을 했는데 그 동계올림픽 끝나고는 우리가 또 그러면 아이스하키 팀을 하나 적정한 데를 선정을 해서 응원을 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2018년 이제 선정을 하나 했어요. 그것도 가능하면은 원전 건설 지역 이제 가까운 그 구간 지역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경기장 이름을 뭐 원래 아레나인데 KHMP 아레나 이렇게 딱 하고 선수들 이제 유니폼에도 KHMP 한수원 이제 영문으로 이제 KHMP거든요. 근데 그걸 딱 입고 이제 뛰는 거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TV에 나오는 게 저건 뭐야 이제 이래 되는 거죠. 한국에 원자력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회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홍보 그러네.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보면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한국을 더 알리고 그분들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느냐 그런
고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까지 약간 감동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게 더해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원 사격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뭐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해외 나가셔서 원전 세일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이 마지막 결정하는데 아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물론 원전 정책을 자체를 변환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이용 확대 정책을 편 것도 상대 국가에 큰 이렇게 믿음을 주고 한 기여를 했지만 기회에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가 정상회담을 할 때 수출 가능 국가의 이제 정상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원전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셔서 원전 사업의 이제 수출에 큰 도움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 한 2번 정도 체코 정상을 만나셨습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 취임하시고 이제 유럽 나왔을 때도 한번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 서신을 보내는 경우 말고 특히 이번 마지막 최종 우선 협상자 발표하기 전에 뉴욕에서 정상회의 할 때도 체코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우리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제안하시고 하신 것들이 마지막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전 수출이라는 게 이 실무자들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 이 필기 시험이고 마지막 면접에 그거는 저쪽 상대 국가의 최고 정상이 결정을 하는데 그 정상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셔서 세일즈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딱 맞은 거죠. 여러 가지 상하간 역할이 잘 맞아서 아마 좋은 결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해외 사업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아주 잘 리더십을 갖고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 있게 이걸 이렇게 제시를 하려면 우리 자체의 산업 생태계가 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가 제대로 안 되면 뭘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외 나가가지고 마케팅을 잘해도 별로 이게 설득력이 약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가 조금씩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고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원전 산업에서 뭐 국내건 국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말씀하신 원전 생태계, 원전 공급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8년도에 이제 원전이 들어온 이후에 어찌 보면 가장 강점이 반복적으로 원전을 계속 이렇게 이제 건설해 왔습니다. 이제 건설하고 또 이제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여러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생겨난 거죠. 여러 이제 거기에 공급망이 이제 여러 가지 넓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 정부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공급망이 좀 많이 좀 훼손되고 약화된.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죠. 근데 해가 좀 힘들어했는데 마침 뭐 현 정부 들어와서 원전 확대 정책을 서면서 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금융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다시 좀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좀 많이 이제 훼손되던 차에 이번에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이 원전 기업체들도 상당히 좀 축제 분위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좀 회복이 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큰 물건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들. 근데 지금 예전에 탈원전 정책으로 나름 이제 좀 훼손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까? 옛날 100이었으면 사실 지난 탈원전 시절에 이제 그런 인적 또는 기업체들 많이 이제 그걸 뭐 손상이 된 게 사실이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그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 산업협회에서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이제 그걸 하는데 뭐 일단 그런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지금쯤은 거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되었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계속 이제 그걸 하니까 사실 앞으로 뭐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뭐 세계 경쟁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또 이제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좀 한 단계 더 거래대가 최강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의 방편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제 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결정된 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인가요? 내년 네. 3월에 이제 최종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네. 근데 이게 뭐 자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과제가 있을 것 같아. 뭘 잘해야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입찰서 낼 때 그 입찰서 내에는 뭐 마지막 입찰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고 예비 아. 입찰서 예전에 낼 때는 제가 좀 저도 좀 그걸 했었는데 거기에는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요건들 이런 걸 맞춰가면서 제출하는데 단일로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옵션을 냅니다. 아, 이걸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기둥을 2개 해주세요. 이러면은 예, 기둥을 원래는 2개를 요구를 하지만 2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2개를 하면 이렇고 뭐 기둥 하나면 하되 좀 보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코 측에 이제 의사 결정을 가지고 선택을 이제 하게 되면 최종 계약서에는 이제 우리가 할 범위, 내용, 방법, 책임이 어디냐 이까지를 이제 명확하게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이제 잘 잡아야 되고 원전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워낙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중간에 이제 원전 사업이 일반 사업 달리 단계별로 이 규제 기간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허가가 안 되면 인허가 리스크라고 저희들 하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뭐 어떤 사유에서든지 공기가 조정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예측 못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연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약서에 이제 잘 담아야 됩니다. 면밀하게 네. 담아야 되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E 사업 있잖아요. 이제 해오면서 겪었던 사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경험을 좀 잘 담으면 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최종 협상을 하면 뭐 계약 마지막 그 계약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걸 하려면 결국은 이제 체코 정부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라는 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혼자 일방적인 그런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은 상호가 같이 윈윈하는 같이 이렇게 덕을 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코 정부하고도 체코 산업체, 체코의 경제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를 하고 반대 기업으로 우리는 어떤 뭘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체코 정부하고 좀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야 마지막 협상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높은 기준을 가진 체코 우리 한국 원전 산업이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건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좋았던 황금기를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회장님의 관점을 보시기에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이 정말 글로벌 탑티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숙제들 좀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뭐 한국 원전이 앞으로도 저 성장을 하려 그러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내 산업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결국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된다. 이제 국내 기업의 일감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나가야 된다. 해외 나가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전 기업들이 믿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국내의 이렇게 에너지 환경 이걸 좀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 환경을 구축해줘야 그러면 이 믿음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고 해외로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원전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네. 이제 곧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해외에 좀 더 많이 나가려고 그러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업이라는 게 이번 케이스가 아주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마지막 결실은 좀 이렇게 좀 탐스럽긴 한데 네. 중간에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 진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아직 보면은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투자도 해야 되고 사실은 투자 의사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투자가 돈이 작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만일 투자를 안 했다면 거기 사업이 오늘 이 결실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의사 결정을 좀 쉽게 하고 또 투자를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국내 원전 산업체라는 게
86년도부터 이렇게 국산화할 때 이 해외 기술을 가져올 때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분업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역할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행히 국내 팀 코리아는 협력이 잘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마지막에 입찰을 할 때 견적이 내는 것도 한수원이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고 참여한 회사들 다 견적을 받아서 모아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효과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마지막에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가격 요인이 많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제 연합 유럽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 원전 산업체가 앞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잘 협조가 할 수 있는 그러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팀워크가 예. 잘 유지가 돼야 된다. 예.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게 좀 의사 결정 주체가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좀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이러면 이 사업이 못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체코 건들을 좀 자세히 이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할 건 하고 하면 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부회장 말씀대로 이번 성공사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은 사례로 삼아서 그걸 통해 그러니까. 더 좋은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좋은 네. 교재로 나는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훌륭한 교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원전 산업이 워낙 크고 네.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 여러가 그러니까요.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케이스 스타디 이걸 네.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전 산업이라가 너무 기대됩니다. 예, 오늘 이제 체코 원전 얘기 아주 흥미롭고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회장님 뭐 한 말씀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네.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이라는 게 원전에서는 안전성이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저는 이런 그거 되고요. 이제 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되면 이 체코의 교두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유럽 전 시장으로 이제 이렇게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럽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신규 원전 도입이라든지 원전 이용 확대 정책 이런 부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탄소 중립의 효과적 이행 이 측면에서 원전 이행은 없다. 또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그 원전 이행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식이 확산돼 가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우리 한국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로 생각하고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최강국 원전 건설 이게 아마 실현이 곧 될 거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직접 와주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얘기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곧 또 대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